자, 오늘은 뭐부터 시작하느냐? 바로 지석영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석영 이분 이제 그 시대상도 그렇고 할 얘기가 많아요. 이분은 뭐로 유명하시죠? 종두법. 네. 그 옛날에 비디오 딱 틀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뭐 이러면서 비디오가 뭐 유해합니다. 뭐 이런 나오듯이 종두법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천연두로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허준박물관에 가면 그분이 그 광해군하고 막 고쳤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거랑 뭐 차이가 있지? 그랬더니 이분은 예방을 최초로 하신 분인 거죠. 우리나라에서. 원래는 영국의 그 누구죠? 제너. 그분이 1700년대 말에, 그러니까 그 1800년에 그 종두법을 예방을 했어.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80년이 지나서 1879년이에요. 1879년에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했냐? 처남. 왜냐하면 자기 가족에게 해야 된다. 잘못하다가 죽으면 어떡해, 그쵸? 그리고 남한테는 할 수가 없어. 자기가 결혼을 해갖고 이제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. 배워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실험을 하지? 하고 딱 봤더니 어린 처남이 있어. 그래서 처남에게 해보자 했더니 장인이 난리가 났겠죠. 우리 아들을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랬더니 이제 지석영이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처남밖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강수를 쓰지. 아니 사위를 못 믿다니 그러면서 집을 나가겠어 이러니까 이제 장인 어른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줬다는 거 아니야. 그래갖고 여기에 실험을 해가지고 그 사흘 동안 처음에 막 붓고 열나잖아요. 사흘 동안 너무 가슴을 졸였대요. 근데 나중에 딱지가 딱 앉으면서 이제 낫는 거를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.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의학을 도입하신 분이다.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을 배워와서 도입하신 분이고 최초의 서양의사는 누구죠?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서재필. 서재필이 미국에서 제일 해서 왔고 하신 분입니다. 이 지석영이 바로 망우리공원에 누워 계세요. 그래서 처음에 가면 이렇게 본분이 두 개야. 그래서 당연히 옆에가 부인인 줄 알아. 아니야? 아닙니다. 장남이에요.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송촌거사 지공 서경 지묘 이렇게 돼 있어요. 뭐냐면 송촌거사가 뭐냐면 이분이 불교에 엄청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. 그래가지고 거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집에 쌀상도 놓고 이런 거의 이제 그 스님급이다 이 뜻이죠.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무슨 거사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시는데 이 지석영의 아버지가 누구냐? 지익룡이라는 분이세요. 지익룡. 네, 이 지익룡이라는 분은 양반이셨어. 양반이셨기 때문에 이 의사는 중인 계급이잖아요. 차마 내가 중인 계급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한의학의 조예가 너무 깊어. 딱 보면 알아. 네 어디 안 좋다.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능력은 있어. 그래서 개업 이렇게 완전히 진짜 한의사는 아니었지만 한의학의 조예가 깊어서 자식들에게도 한문 공부와 이제 한의학 관련된 한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친구로 많았어요. 그래서 친구 중에 박영선이라는 한의사가 있었어. 그 박영선이가 이 지익룡의 아들 지석영을 보니까 영특해. 그래갖고 지석영에게 한문 공부와 이 의학 공부를 시켰어요. 그래서 박영선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지석영이가 배웠지.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렇게 종두법을 하신 의사. 그리고 그 옆에 누워 계신 장남은 지성주. 이분은 경성의전을 나오셔가지고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그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에 의학 기고도 하신 장안의 아주 유명한 의사셨어.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지홍창.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서울의대로 바뀌었어, 이름이.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주치의가 되셨어. 제1호 박정희 대통령의 최초의 주치의가 되셨습니다. 그 또 아들이 지무영이라고 지금 송파구에 내과하고 지내과 하고 있대요. 그래서 5대째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다. 우리 요번에 망우리 공원 하면서 다 아셨죠?
시 쓰던 박인환의 아들은 연세대 국문과를 갈 수밖에 없고 이 집안 내력에 이것이 있다.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. 근데 공부하다 보니 지청천 아시죠? 네. 지청천이 육촌족하네. 이렇게 서로 인맥 관계가 있는 분들이십니다. 그래서 요 지서경은 우리 그 서양의 의술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술을 가르쳐야 된다. 이렇게 해가지고 경성 의전 있죠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서울대병원이에요. 서울대병원 앞에 가면 대한의원 그 있잖아요. 그 앞에 요 동상이 있는데 초대 학장, 초대 학장이에요. 경성 의전이죠. 초대 학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가면 종두법을 시행했던 그 약하고 여기 찢는 그거 뭐라 그러죠? 칼이라 그래야 되나?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게 원래는 우두 그 종두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서 소젖 짜는 여자들만 이게 안 걸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너가 왜 소젖을 짜는 여자만 그 마마에 안 걸릴까 하고 봤더니 미리 그 천연두에 걸렸던 소들의 그 고름을 면역이 미리 생긴 거지.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에서 이 그 묘라 그러나 처음에 그걸 빼와 가지고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는 그 법이 이제 알려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종두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산으로 일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부산에 그 일본에 병원이 있었어. 거기에 이 종두법을 배우러 가는데 지서경이가 집이 가난했어요. 양반이긴 한데 집이 가난했어.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? 걸어가 부산까지 며칠 20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. 일본 사람한테. 근데 이 지석영은 한문 공부만 했지 일본어는 할 줄 몰라. 그래갖고 손짓 발짓으로 막 해가지고 그거를 배운 거예요. 힘들게. 그러면서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일본의 이 종두 기술을 배우고 대신에 이 일본 사람은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조일 사전이라 그래가지고 사전을 만드는데 이 지석영이가 관여를 해줬어요. 도움을 줬어. 그러면서 보니까 이 한글이 너무 과학적이고 뛰어나고 체계적이고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지석영 선생은 뭐예요? 국문학자로도 이름을 떨치게 되십니다. 그래서 그때 한글의 과학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외국 문물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을 알리려면 한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글학자까지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돼.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 배워갖고 오는 길에 처가댁에 들려가지고 처남한테 실험을 해갖고 이렇게 성공하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한문의 소중함을 알았어.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학편인가 하는 책이에요. 이 책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냐 하면 정약용 선생이 만들었어. 정약용 선생이 이 한자 책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외국의 그 문물들을 알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 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자를 잘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책을 만들었는데 이 지석영 선생님이 딱 이제 그 정약용의 이 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붙이냐면 여기다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영어를 써놓고 밑에 한글로 써놨는데 지금 우리 발음 있잖아요. 그 발음 그대로 써놨어.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나아. vegetable 이렇게 쓴다는데 rice라고 해놨어. 그냥 우리는 라이스 이렇게 써놨잖아요. 그럼 라이스 하면 L이 나잖아. 근데 rice에서 R 발음을 딱 해놨어. smoke 이게 발음 그대로 더 리얼하게 이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외국어 영어 공부를 시켰지. 이 책을 누가 만들었다? 지석영이 만들었다. 그게 중요한 분이다.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렇게 그 일본을 통해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면서 부산에 가서 본 거야. 와, 우리가 빨리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.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갑신정변이 막 일어나고 개화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 거야.
그러면서 이제 이 지석영이라는 분은 빨리 외국의 문물을 들어와야 되니까 개화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3일 천하로 갑신정변이 끝나버렸잖아요.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. 유배 가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관직 시험도 쳐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 이러면서 정부의 그 관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셨는데, 결정적으로 1919년 3.1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활동을 안 하세요. 칩거하시면서 이제 오로지 이렇게 의술만 행하면서 조용히 사시다가 1930년대인가 중반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의술,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한글,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분이 망우리에 계신다.